똑같아요. 그 지명이 서울에 그대로 있어요. 그 작전 이름이 있어요. 작전 이름이 저기 당고개로 당나라 저기 군대를 갖다가 협곡으로 끌어들이는 작전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저기 대조영의 본대는 북쪽을 막아내고 나머지 이제 연합군이 이제 한강을 상륙하는 연합군대를 갖다 대조영의 그 부분 그 지역의 군대, 이게 저기 예를 들면 평양선 밑으로 이제 좀 그쪽에 이제 다 찾았으니까 옛날 고구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모여들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예비군 소집하듯이 이제 모인 그 옛날 고구려 붕 군대가 이제 한강 쪽으로 모여들고, 그리고 신라의 이제 군대가 그 한강 쪽으로 이제 본대가 다 몰려갑니다. 주력군이. 그리고 공동으로 막았는데 당군이 이제 겁나게 이제 많다 보니까 상륙까지는 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상륙을 해서 어떻게 하냐, 김유신 장군이 그 당시에 그 얘네들 유인책으로 해서 협곡으로 유인해가지고 얘네들을 저기 말살하는 작전을 펼쳐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지명으로 남아서 서울에 보면 당고개역이라고 있어요. 지하철역 중에 당고개역. 당고개역. 저도 왜냐면 당자가 보통 들어가는 지역이 무슨 옛날에 사당할 때 무슨 제사 지내는 데가 거기 무당들이 있는데 당자라는 그 지명을 많이 써서 그런 데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당나라 할 때 당이에요. 옛날에 당나라 군대가 넘어가는 고개를 아리랑 고개가 그냥 아로랑 고개에 따르는 거고요. 당나라 군대가 이게 저기 넘어가는 그 저기 함정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이게 함정으로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지명이 당고개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형이 지금은 많이 변형이 돼서요. 이제 산업화되면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도시가 들어가면서 지형을 깎아내가지고 이제 그 협곡 지형이 지금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다 이제 깎여져가지고 옛날 지형하고 틀려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협곡 지형으로 해가지고 마치 이게 무슨 항아리 모양처럼 돼 있어요. 거기가 항아리 모양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고개를 넘어가면 여기가 갈대밭 무슨 거의 큰 연못 같은 게 있어요. 거기가 자연적으로 물이 갇혀 있고,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큰 어마어마한 그 갈대밭이 대분지 이게 있던 지형이에요. 그 주변에 다 깎아 내리는 그 산으로 해가지고 절벽으로 다 지형이 돼 있고 그런 지형인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저기 그 협곡을 따라서 이게 지금 그 하천을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는 모든 길이 하천이었으니까 하천을 따라서 그 신라와 신라와 그 옛날에 발해 군인이었습니다. 발해 군인들이 그 소수 군인들이 얘네들 갖다가 막 저기 유인을 해요. 유인책을 해요. 마치 우리의 본 거처가 여기인 여기인 것처럼 보이면서 유인해. 그러면 당 애들은 여기에 저기에 산성이 있구나 알고 거기를 이제 따라오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지명으로 나와 있는 게 상계, 하계, 중계가 있어요. 이게 하계는 아래쪽, 중계는 중간 쪽, 상계는 상계. 이게 당나라 군대를 갖다 유인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저기 하계까지 끌어들이는데 작전이 있을 거고, 하계에서 이제 중간 정도 있는 데가 중계예요. 이게 그 개가 계곡 할 때 계곡이에요. 거기가 계곡. 옛날에 이제 계곡이라고 하니까 그 계곡을 따라 얘네들 유인을 한 거예요. 이게 중남천자락에 올라가다 보면 무슨 그건데 거기에 지명이 그대로 나오고요. 역 이름은 하계역, 상계역, 그리고 당고개역이 아직도 또 지명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게 그때 이제 그 작전 그 지역명을 갖다가 했던 게 그게 아직도 지금 그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김유신 장군이 이제 얘네들을 당나라 상륙한 군인들을 얘네들 끌어들여가지고 얘네들을 몰살하는 작전이 이제 이게 당고개 작전이에요. 이게 당고개 이제 넘어가면 거의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됐는데, 그거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이게 갈대밭이고 그냥 주변에 깎아내리는 산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협소한 지역이 있어요. 이제 거기로 만약 대군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이제 갈대밭을 불을 지르고 이제 거기다 화살 세례를 퍼부으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거기다 이제 매복에 당하는 그런 지형이에요. 나중에 가보시면 그 지형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 많이 깎아 내려가지고 이제 지형이 많이 변이 됐어요. 근데 그게 지형이 옛날에 하계 쪽에까지 이제 당나라 군대를 몰아가는데 작전이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아래에 있는 계부 하계, 그리고 중간 쪽 계부까지 이제 끌어다니는 데 작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높은 데에 있는 제 상계라고 하죠. 상계까지 끌어들이는 작전이 있어요. 그럼 이게 당 고개 그 부분이 마치 이게 성처럼, 여기가 무슨 교두부 성처럼 이게 비슷하게, 이게 그 당시에 이게 목책 같은 걸 좀 쌓았거든요. 목책에 사면서 아 얘네들이 주력군이 저기 있구나, 저기 성이구나, 이게 얘네들이 이걸 갖다가 저기 얘네들을 저기 헷갈리게 이제 거기다 만든 거예요. 쟤들 목책으로 저기다 성을 쌓았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저기 당고개 그 고개 쪽에다 목책으로 성을 쌓고 거기 성인 것처럼 보이면서 거기서 이제 수성전을 계속해요. 그럼 얘네들은 여기 저기를 함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대 군대들이 계속 쳐 들어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 당복에 거기는 목책이 무너지면서 군대 마치 이게 그 성이 함락이 되는 것처럼 이게 허위로 이제 이게 그걸 갖다가 속여요, 당나라 군대를. 그럼 당나라 군대들은 성 무너졌다 하면서 이제 대군이 이제 물밑에 쭉 밀고 들어가겠죠. 그럼 안에는 이제 대분지야, 이게 갈대밭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막 이제 저기 성을 함락했다면서 이제 그 자아도취에 빠져 당나라 군대들이 쑥 밀고 들어온 거야. 이제 당국에 거길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막 기습적으로 넘어갔죠. 이제 그때 이미 다 이제 산 위에나 여기 다 기습 여기에 다 위에서 거기 있는 이제 활로 위를 쏘면 활이 거기까지 안 날아가, 화살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기 갈대밭이 이제 이게 바닥바닥 말라가지고 불만 지르면 그냥 바로 불 질러.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약간 이게 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게 있어요. 이게 투석기라고는 그렇고, 옛날에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다시라는 게 돌팔매 있잖아. 옛날에는 이제 무기체제 중에 활 전에 포라고 해가지고, 원래 장기의 포가 그건데 이게 돌팔매질 해가지고 원심력에서 탁 던져면, 옛날 고대에는 전쟁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알렉산더도 실질적으로 돌팔매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 옛날에 은나라나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도 돌팔매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활로 쏘는 데도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포라고 해, 포로 쏴가지고 이렇게 던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병, 장기 아래 포가 그 포예요. 화포 올 때 그 포가 아니라. 보병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던지면, 보병 이게 뒤에, 그러니까 돌팔매 딱 거면 이게 그래도 한 100m 나가? 꽤 많이 나가, 이게. 그런 거 돌팔매를 맞고 탁 들어요, 뒤져, 적군들이. 이게 포예요. 그럼 옛날에 그런 거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불을 갖다가, 옛날 쥐불놀이가 좀 원리가 비슷해요. 쥐불놀이 같은 거 싹싹 탁 던지면, 그게 이제 딱 불이 터지면서 이게 싹 퍼져버려요, 그게 갈대밭에.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게 활보다는 뭐가 저거냐면 이게 염초라고나, 이게 하여튼 이게 독한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숨을 못 쉬는, 마치 화생방처럼. 그리고 위로 이렇게 연기가 안 나고 밑으로 자욱하게 깔리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던데, 무슨 염소똥인가 뭐 같은 걸 말려가지고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 기름을 넣고 같이 이게 붙이잖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게 무슨 화생방처럼 이게 가스가 쫙 퍼져버려요, 그게. 이렇게 딱 이게 던지면, 이제 그걸 던지고 화살 세례를 막 퍼붓지 위해서. 그럼 얘네들이 이제 거기서 다 몰살이 되는 거야. 그 봉군들이 그걸 딱 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봉군 들어갔다가 뒤에서 이제 기습적으로 당나라 뒤에 후방을 이제 막 치어 나가는 거야. 이제 후방을 치고 안쪽에서 본대는 이제 당국의 그 대분지 지형에서 이제 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고립이 돼서 이제 그 화생방 숨도 못 쉬고 화살세가 놔두고, 적들은 안 보여. 그냥 화살하고 뭐가 다냐, 산 위에서 달려와. 그래서 산에다 화살을 땡겨도 적이 보여야지. 그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합니다, 그때. 그 전멸을 거의 당해요, 그냥 당나라 군대들이. 그래가지고. 그래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당나라가 나중에 이제 아예 그냥 상륙 다음에 이제 그 나라 옛날 백제하고 신라하고 고구려 옛 땅을 다시가 찾아야겠다, 그 생각을 아예 그냥 포기를 해요, 진짜로. 그때로 그 일로. 그리고 이제 통일 신라하고 이게 옛날에 이제 당나라한테 다 먹혔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러니까 그 당시 남쪽은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그러죠. 신라가 땅을 어디까지 먹냐면 한강까지 넘어서 개경하고 황해도 한 중간 정도까지는 아마 신라가 거기 다 먹어요, 실질적으로. 그 위쪽으로는 이제 해동성국 발해가 가서 발해가 다 먹고.
이 전쟁이 굉장히 좋아요. 이 전쟁으로 해서 이제 저기 당나라가 두 번 다시는 이게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다시 옛날 신라 고구려 백제의 땅을 갖다 다시 이거 갖다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들은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남북조 시대가 열립니다. 남쪽에는 제 황해도 중간부터 해가지고 남쪽으로는 옛날 백제와 신라는 통일신라가 이제 그 자리를 잡고 그 위에는 이제 옛날 고구려 땅은 대부분은 오히려 저기 발해가 옛날 고구려 땅보다 더 확장 사업부터 더 커요. 북쪽으로 더 가거든요. 이게 땅 확장을. 그래도 발해가 실질적 고구려보다 땅이 더 넓어요. 그래가지고 남북조 시대 발해와 이제 고구려 이제 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이제 이게 남북조 시대예요. 자,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 너무 내가 저기서 원래 이 상계 당곡의 전쟁을 한번 제가 이게 필두로 얘기를 하다가 이 전쟁의 전모를 다 얘기하려면 이 부분적인 것 같아도 얘기할 게 제가 너무 많아서 뭐 이거 어디서부터 제가 얘기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하다가 3차포로 제가 겁나게 많이 빠졌는데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북조 발해와 통일신라가 동시적으로 이제 저 개국을 해요. 실질적으로 통일신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거죠. 그걸 김유신 장군이 한 거고. 이제 그 이름을 그냥 신라라는 그 명칭을 그대로. 원래 주변에서도 그러고, 원래 신라 그 황족 사람도 그러고, 김유신 장군 보고, 새로운 저기 백제의 땅까지 되찾은, 백제의 땅까지 정복한 이 통일신라의 부토의 왕은 김유신 장군 당신이 해야 한다고, 저기 옛날 김씨 왕조 황족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고 진골이나 모든 국민들부터 모두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김유신 장군이 됐다. 뭐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100살이 다 돼가는데 얼마 있으면 얼마 이따가 죽을 건데 내가 뭐들로 내가 왕하냐. 그냥 야 조카야 네가 그냥 그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 당시 조카 이 양반도 나이가 꽤 많았을 거예요. 나이가 겁나게 많았어. 조카도 그냥 조카 네가 하고 너 하다가 그냥 우리 쪽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기 김유신 장군 쪽 이쪽 가문의 딸과 이제 김씨 왕조는 남자잖아요. 이게 정통적으로 김유신 장군에서 그 황후는 그쪽 사람들 김유신 장군 사람들 계속 이제 나오고 이쪽은 이제 원래 그게 안 되거든요. 김유신 장군은 진골이기 때문에 원래 황후도 황족인 성골이 이게 올라오는 게 정석인데 신라는 그때부터는 이제 김유신 장군의 그쪽 집안에서 황후는 무조건 이제 거의 대부분 나와요. 나중에는 김유신 장군의 황족이 있잖아요. 성골이 이렇게 합세가 돼요,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김유신 가문이 이 양반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근데 김유신 장군은 그냥 됐다. 그냥 조카 네가 해라 그냥 와. 그래가지고 옛날 신라랑 국호가 그대로 그냥 이어지고 옛날 그게 저거든 거예요. 안 그래 김유신 장군이 그때 마음만 먹었으면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열고 아마 새로운 나라의 첫 번째 태조가 됐을 겁니다. 근데 뭐 그 양반은 그대로 왕이 자기가 싫다니까 이 양반 성향이 그래야. 옛날 최영 때도 그래도 막 김유신 장군 때도 그러나 최영 때도 그래. 이 양반이 아마 김유신 장군이 을지문덕 장군의 삶도 살고 최영 장군의 삶을 받았네. 원효대사도 있고 이런 삶을 많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왕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이 양반은. 옛날에 하던 걸 거의 대부분 또 하더라고요. 옛날 최양 장군도 조선을 개국하는데 최양 장군이 그 주변에서 굉장히 그걸 갖다가 유혹을 많이 하지만 뿌리치죠. 최양 장군의 돈 보기를 권력 보기를 여자 보기를 돌 보듯이 보라는 이런 말이 있죠. 이 양반이 청렴 결백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이성계 장군 때 까이지만 이 양반이 약간 좀 이게 신하로서 충신으로서 약간 전 왕을 갖다가 이게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면 그거는 굉장히 자기의 이게 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많이 이걸 좀 생각하는 것 같아. 항상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원효 때도 대사 때도 그랬고 을지문 때는 그런 을지문백 장군 때도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 나라를 한번 엎을 수가 있는 위치였는데 그러지가 않았죠, 이 양반도. 그 당시에 을지문덕 장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뭐 유명한 장군이고 나라를 저기 구한 장군으로서 그 당시에도 모든 민심이 을지문덕 장군한테 이게 쏠렸고 마음만 먹으면 을지문덕 장군이 나라를 저기 이게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당시 상황이었지만 뭐 그렇게 안 됐죠. 근데 뭐 최영 장군 때도 그러고 김유신 장군 때도 그러고 이 양반 그런 것 같아. 현생에 태어났냐고요? 만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빡대통령입니다 이게. 역대 우리 대통령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김유신 장군 원조대사에 살면서 살았고 유명한 획을 그은 게 고종의 삶을 살았던 양반이 전두환 대통령. 그 나머지 대통령분들은 없어요. 원래 이게 시나리오가 이 얘기도 되나? 이게 시나리오가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 양반이 한 2013년도 정도, 2012년 이후에 대통령이 돼서 뭔가를 해야 하기 위해서 내려온 양반이야. 구차한 존재고. 원래 그렇게 시나리오가 쫙 맞춰서 내려온 양반이야. 이 양반은 모르지. 당연히 기억을 지우고 오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 환경을 갖다가 공부를 어떻게 보면 시켰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래서 원래 그게 인연법을 쫙 맞춰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양반이 2012년 이후부터는 뭔가 큰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의 시대를, 여성 상위 시대를 여는 뭔가가 되기 위해서 그 당시 2013년도, 2012년도 이후로 이렇게 대통령으로 이게 된 양반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양반 이전에 이게 인연법인데 이 양반이 최영 장군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최영 장군의 은혜를와 이게 뭐 이런 인연법을 풀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역사적으로 최영 장군을 깐 게 누구예요? 이성계잖아. 이성계가 죽였잖아, 솔직히. 최영 장군을 굉장히 신임했던 사람이 이성계 장군인데 이성계가 뒤통수를 때렸죠, 최영 장군을. 원래 최영 장군을 모시고 최영 장군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태조로 원래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최영 장군 이 양반이 겁나게 이게 좀 대쪽 같아가지고 그걸 거절을 하고 그걸 의논하고 있으면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꽁 대신 닭이라 해가지고, 이제 천신들이 이성계한테 이제 이렇게 힘을 몰아줘, 이성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씨조선이 탄생한 건데, 안 그랬으면 최씨조선이 탄생했을 것 같은데. 최씨조선이 탄생했는데. 그래도 그때 인연법으로 해서 구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성계 장군이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최영 장군한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하극상을 하고, 이게 약간 불신에 했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만회를 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거의 이게 먼저 태어났어요, 이성계 장군이. 이성계 이 양반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 이 양반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전 대통령으로 돼가지고 모든 이런 여자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나오면 뭔가 유화적이고 이렇게 해야 하면 이게 좀 거칠게 모든 걸 다 평정을 누군가 해야 돼요. 좀 칼을 들어야 돼, 쉽게 말해서. 칼을 들어가지고, 이게 좀 이게 다음 대통령의 이게 앞가름을 막는 사람들을 다 쳐내는 일을 누군가를 해야 돼요. 그게 원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때 원래 그게 이성계가 들어왔는, 이명박 대통령 아니고요. 이명박 대통령 역대 남긴 기록이었고요. 이성계 이 양반이 원래 그때 대통령이 됐어야 돼요. 최악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니면 이게 원래 단임제가 아니고 중임제를 했어야 하는데 원래 노무현 대통령 그 임기하고 이명박 대통령 그 임기에 원래 이성계가 대통령이 되게끔 원래 시나리오가 다 처단계에서 짜가지고 내려왔어요. 뭐 이성계 돌아가셨나요? 이성계 살아 계셔요. 근데 이성계 이 양반이 그 돌을 닦다가 모든 거를 돌을 닦다가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놔가지고 그 길을 갖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냥. 그럼 지금 있냐? 지금 살아 계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는 것보다 이성계 양반이, 이 양반 만나잖아요. 아주 진하게 인연을 해가지고, 겁나 진하게 인연했죠. 이성계 이 양반이, 현생에는 그렇게 유명하게 따지 않는데, 밀실에서 뒤에서 큰 역할은 했어요. 하지만 이게 정면에 나타나서 뭐 크게 많고,
만났냐고냐? 겁나게 만났죠. 찐하게 만났죠. 옛날 그 이병철 저기 회장하고도 인연을 이 양반이 맺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건 여러분들이 찾기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약간 명상을 하고 이게 현대사를 좀 공부를 하고 이거 어느 정도 트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양반이. 만약 이 양반이 살았으면 원래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이명박 대통령 그 임기에 이 양반이 대통령을 하고 뭔가 이거 토대를 다음 여성 상승 시대에 그 토대를 갖다가 이게 만들어 놓아야 할 양반인데 이 양반이 중간에 이걸 갖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정계 입문을 안 해버렸어 이 양반이. 정계 입문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천신들이 겁나게 그 입문시키기 위해서 겁나게 이게 밀어내기도 했는데 본인이 그걸 갖다가 돌을 닦으면서 자기가 정계에 입문하면 이제 옛날 같은 그런 어떤 악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딴 쪽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한번 그 옛날 이성기 장군까지 같이 나왔네. 최영 장군, 이성기 장군, 김유신 장군까지 같이 여기서 다 엮어서 나와버렸네. 박근혜 대통령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좀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한참 이게 천상계에서 이제 설계가 아주 굉장히 많이 이게 좀 삑사리가 많이 났죠. 이제 원래 이게 색이 말이 중요해요. 옛날 한 1000년 전, 2000년, 3000년 전에는 이게 빽사리가 나도 큰 상관이 없는데, 이게 2012년도를 해가지고 여기 색이 말이 되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뭐 하나 삑사리가 나는데, 크게 적었는데, 그러면 이건 완전, 이번 시대에 완전히 삑사리가 나도 한참이 나가지고 거의 다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고, 천신계에서. 이대로 놔두면 스스로 자멸을 해요. 보통. 그 인류 문명이 스스로 자멸을 해. 스스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해가지고 스스로 자멸을 해요. 그냥 누가 뭐 이렇게 외계인이, 천신들 외계인이죠. 외계인들이 뭐 침범해서 뭐 이렇게 죽인다 그런 거 없어.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자멸을 해요. 근데 이번 시대는 지금은 틀리게 가요. 원래는 이게 2015년도까지는 다 이게 완전 개판으로 돌아갔어요. 2010년. 근데 2016년부터 이게 획기적으로 모든 게 이게 변형이 됐어요. 그게 왜 됐냐고. 이거는 제가 이제 말하면, 이거는 아직은 제가 발설을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역사에 이제 이게, 이게 기밀리에 있던 밀서들이 이게 개봉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개방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가 되면 제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지,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현재는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뉘앙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찾아내고 이 시대에 같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걸 갖다가 나가야 할지. 보통 이게 천신들이 이 지구에 세계만에 손을 딱 떼버리잖아요. 거의 자멸을 해요. 그냥 인류 자체가 한 번에 다 멸망을 해버려, 대부분이.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됐든지. 멸망하는 형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이 인류가 멸망을 해요. 원래 이번 시대는, 글러 먹었다 해서 다 손을 떼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 굉장히 큰,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의 바람이, 이게 어떤 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의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5년밖에 안 지났는데, 5년 동안에 2016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게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만 그냥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찾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그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지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방향성과 수수께끼도 같이 풀리지 않을까 해서 저는 현재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여러분들 위해서 이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 관점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인류가 나아갈 방향과 여러분들 각 개인의 과거의 영웅들이나 이런 왕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기초적으로 지금 지구가 이게 범상치 않은 최고의 이게 능력자들이 우주에서 다 이게 밀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별 초라하게 뜨이고 내가 대단하지 않게 상대적으로 보이지, 여러분들이 다른 행성으로 가잖아요. 굉장한 천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영웅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양반들이 원체 이게 하기 때문에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게 뭐냐, 이게 학교에 보면 이게 수능 저처럼 요즘 수능이 한 저기 뭐냐 뭐 400점 만점인가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 400점 만점이면 거의 390점 이상을 맞는 애들만 다 여기다 모아 놓은 거야, 지구에다가. 이렇게 비유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수능 시험을 봤는데 400점 만점 중에 390점 이상 받는 애들만 지구에다 갖다 모아 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이게 대단한 양반들만 모아놔서 여러분들이 나 평범해, 초라해, 나 능력 별로 없어 이러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의 능력은 무지에서 굉장히 높아요. 비유를 대자면 400점 만점 수능 시험에서 390점 이상만 받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자, 그에 대한 자부심을 여전히 가지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한 역사의 한 전쟁과 축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바라봤습니다. 강의에게 상담 강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 가면 갈수록 제 강의와 상담의 퀄리티가 좀 높아지죠. 왜냐면 이게 좀 원래 이거를 갖다가 비밀리에 제가 나중에 이게 수행 이쪽에 좀 약간 도에 대해서 이게 제 법문이라고 하네, 이거를 전파를 하면 이거를 갖다가 아무나 알면 안 되고, 이걸 알아야 할 사람들한테만 비밀리에 제가 이게 좀 전수를 하려고 처음에 마음 먹었는데, 왜냐면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일반 좀 의식순이 낮은 사람이 이런 걸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악용을 하는 사례가 많아하기 때문에, 이게 대중자한테 이거를 발설을 하면 좋은 사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좀 원래 비밀리에 제 어떤 수제자분들이라 가지고 제 제자분들한테 나중에 저한테 제자가 되실 분, 수제자분들이나 제자분들한테만 이게 비밀리에 이걸 전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대중들의, 지금 지구에 상 있는 대중분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거를 대중한테 이거를 개방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런 좀 예민한 이런 역사적 사실은 이런 정보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발설을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걸 갖다가 발설을 대중들한테 않고 제 제자 중에 수제자들한테만 이걸 갖다가 이게 비밀리에 이게 전수를 해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황실이나 왕실에서 이게 밀사라고 해가지고 비밀리에 이게 역사 기록이 따로 이게 전수가 돼요. 옛날 뭐 불교나 이런 카톨릭도 그렇고 비밀리에 전수가 다 돼요. 그게 수제자급들한테만 따로. 이제 저도 이걸 갖다 그거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 의식수유지 대중들한테 이거를 제가 말을 해도 괜찮다고 판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